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경남 뉴스입니다. 남부권의 본격적인 장마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벌써 산사태가 걱정되는 곳이 있습니다. 석 달 전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산청과 하동 지역인데요. 장마 시작 전 마무리해야 할 응급 복구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봄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던 산청 중태마을. 이 마을에 사는 오창수 씨는 지난달 약 1시간가량 내린 소나기에 침수 피해를 당했습니다. 산불 피해 나무와 흙더미가 개울에 떠내려와 흐름을 막으면서 범람한 개울물이 집으로 들이닥친 겁니다. 대나무 가지들, 그다음에 일반 나무 구루터기들, 탄 구루터기들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이 배수가 제대로 안 돼서. 불안한 주민들은 개울에 쌓이는 낙엽과 흙더미를 직접 치우며 또 닥칠지 모를 피해에 대비합니다. 돌이 많이 들어와서 혼났대요. 그래서 저희 하루 피신 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를 치우면 저 아래에 있는 가정들이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요. 취재진이 현장을 둘러보니 계곡 곳곳에는 죽은 나무들이 물 흐름을 막고 있습니다. 산 등성이엔 금깨 탄 나무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장마철에 접어들었지만 산불 피해목 제거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아 토사 유출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주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나무를 장마 전에 모두 제거해야 하지만 가파른 경사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한 탓입니다. 일들이 안 오니까 좀 위험하고. 좀 늦어질 가능성이 있네요. 네, 장마 전까지 끝냈어야 되는데. 불탄 나무가 빗물을 저장하지 못해 산불 발생 지역의 산사태 비율은 일반 산림보다 200배, 토사 유출량도 서너 배 높습니다. 산불 피해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산사태 걱정까지 주민들의 실험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한편 이번 산불의 원인은 예초기 작업 중 튄 불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제초 작업을 했던 70대 농장주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계속해서 이형관 기자입니다. 산림 3,300여 헥타르를 태우고 14명의 사상자를 낸 산청 하동 산불. 열흘 동안 이어진 산불은 수많은 이들의 삶의 터전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30, 40분 온산이 불받았겠고 쉬다가 이제 작업을 준비하고 일어서는 순간에 이 불로 발견한 거죠. 석 달 가까이 수사해온 경찰은 예초기 작업 과정에서 튄 불티가 마른 풀에 옮겨 붙으면서 불길이 번졌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제초 작업을 하던 70대 농장주는 과실로 산불을 낸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이 농장주는 불이 난 뒤에도 조기 진화에 적극 대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감시, 압수수색,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서 사고 원인을 확인했습니다. 예초기 불티로 인한 산불은 흔치는 않지만 한번 발생하면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초기처럼 불꽃이 나는 장비를 쓸 때는 대기가 건조하거나 강한 바람이 불 때는 피해야 합니다. 작업 전 마른 풀이나 낙엽을 정리하고 주변에 물을 뿌리는 등 조치도 필요합니다. 올 들어 예초기로 인한 산불은 전국에서 6건이 발생했습니다. 예초기 톱날이 돌에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불티로 인해 갖고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진화도 우라도 준비하시고 작업하실 것을. 경찰은 경남 산불 진화 과정에서 숨지거나 다친 공무원 등 9명과 관련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검찰이 명태균 씨 관련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건 지난해 10월입니다. 하지만 반년이 넘도록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에 대해서는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 특검이 그 실체를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최진석 기자입니다. 창원지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건 지난 2월. 당시 검찰은 창원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과 남동생 2명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재력가 조모 씨로부터 법률 자문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 전 의원을, 허위로 정책개발비를 타낸 혐의로 강혜경 씨 등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과 유력 정치인들의 불법 여론조사 제공 의혹 등 핵심적인 사건들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뒤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의 처남 채용 청탁과 창원 산단 정보 누설 의혹에 대해서도 기소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한 상황. 출범을 앞둔 김건희 명태균 특검에서 해당 의혹들을 비롯한 16개 의혹을 집중 수사할 예정입니다. 실제로는 어떠한 것도 밝혀진 게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덮기만 덮었다라는 겁니다. 명 씨도 결백을 밝히겠다며 특검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검을 얼마나 찬성하고 원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짜뉴스로 사람을 악마화시켜버려서 내가 어떻게든지 간에 결백을 조금이라도 밝힐 거는 특검밖에 없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보를 임명하면 최대 205명 규모로 특검은 꾸려져 최장 170일 동안 관련 의혹을 수사합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창원 웅동 1지구 개발 사업은 경남에서 파행을 겪는 대표적인 대형 사업인데요. 경남개발공사가 단독 사업 시행자로 나서면서 새로운 민간 사업자를 발굴한다며 새판 짜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주체만 달라졌을 뿐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대로 둔 채 시간 끌기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대환 기자입니다. 골프장만 짓고 버티는 민간 사업자로 인해 10년 이상 표류 중인 웅동 1지구 사업. 게다가 대주단이 사업비 1,050억 원 대출 연장을 거부하면서 사업 자체가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시행자로 선정하는 대신 창원시는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는 조건으로 관련 소송을 취하기로 지난달 합의했습니다. 토지 소유권을 좀 더 확고히 확보하고 그 처분권을 가진다는 것과 좀 더 나은 발전을 위한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생계 대책 어민들은 골프장만 운영 중인 민자 사업자를 위한 시간 끌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정부의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남개발공사가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는 겁니다. 민간에 사업권을 주면 특혜라고 하면서 대책 같지도 않은 대책을 정상화라고 포장하여 의미를 기망하고 있는 것이며, 또 경남개발공사가 웅동 1지구 개발 계획을 변경하겠다며 발주한 용역 기간만 무려 3년. 사실상 3년 동안 현재의 민자 사업자가 골프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어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효과성이 아무것도 담보되지 않습니다. 아무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 단지 3년의 기간을 벌기 위한 협약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오는 9월쯤이면 대주단이 빌려줬던 1,050억 원을 갚으라는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회 동의 없이 지급 보증을 했던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어떻게 이를 상환할 것인지 세부 계획이 없는 점도 시간 끌기라는 지적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대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비상계엄과 내란을 옹호 찬양한 시 의원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 운영자문위원회 이름을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선임 철회와 창원시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창원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손태화 창원시 의장의 추천으로 국민의힘 김미나, 남재욱 시 의원을 민주주의 전당 운영자문위원회에 추천했고 민주 관련 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경남지부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1일 시행될 학교안전법 개정안에 시행령 정비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학교안전법 시행령에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과 안전관리 지침의 구체적 내용, 위험도 평가 방법 등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시행령 마련 때까지 교육청은 현장 체험학습 중단을 각 학교에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의 고공농성이 90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사가 단체 교섭 타결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화오션 하청 노사는 어제
상여금 50% 인상에 합의하는 등 타결 기대를 모았지만 남은 6개 조항에 이견을 보이며 교섭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부산 외곽 순환고속도로 창원 방향 김해 진영 분기점 램프 구간에서 탱크로리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처리 작업으로 도로가 막히면서 차량들이 휴게소 방향 도로로 우회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통영 방화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24톤 어선이 좌초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 해경은 선장 등 8명을 모두 구조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해경은 선체 확인 결과 바닥 부분에 구멍이 뚫려 물이 차고 있었다며 구멍 봉쇄와 배수 작업 등을 진행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파생 제품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해 LG전자와 삼성전자 등 국내 가전업계에 타격이 우려됩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